미스터 방 한번 봐볼게요.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술이 권하게 취하였다. 미스터 방,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사람 백주사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미스터 방과 이제 백주사라고 하는 미스터 방, 백주사라고 하는 등장인물을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 두 사람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이때 시대상을 비판하기 위해 이제 데리고 온 인물인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즘 의기가 자문양양한 참인데 거기다 술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막 기운도 불끈불끈 쏟고 하늘이 바로 돈짝만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방산복이랑 허세 부분, 방산복의 허세를 드러내는 부분인 거죠. 근데 왜 우리가 허세인지 좀 더 읽어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놈이 나를 괄시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괄시할 놈이 어디 있어? 지금 이 천지에 한참 어린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때 당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아무도 방산복을 무시하진 않아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내면에 그렇게 받았던 무시의 내면의 그런 분노 같은 거라 생각을 하면 돼. 이때 당시에 이제 방산복은 미군의 권위에 기대어 이제 허세를 부리던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당당 빤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됐겠죠. 그러면서 과시적인 거죠. 누가 옆에서 저를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끝내면서 외면 묘사를 하는데요. 공연히 연방 나온 툭 눈망울을 부리부리 왼편은 30도는 넉넉히 떨어진 코를 벌심벌심하면서 그래 쌓는 것이라고 하면서 방산복의 외면을 묘사를 하네. 근데 이 외면이 솔직히 말해서 좀 이렇게 잘생겼다라고 말하기는 진짜 어렵고 그냥 보통이다도 아니야. 되게 못생겼다에 가까워. 그래서 일부러 희화화하기 위해서 더 못생기게 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동양 삼국의 물을 다 먹어본 방산복이요 라고 합니다. 삼국이 원래 여기 들어가야 되죠? 동양 삼국이라고 하는 거는 방삼, 그래서 방삼이라고 하는 거지. 미안. 동양 삼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한, 중, 이를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 여기 뒤에 내용 읽어보면 알겠지만 방산복이 세 나라를 중국과 일본까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고는 여기서 보면은 시커먼 손등으로 입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를 늘름 한 점 이렇게 먹는 이 장면 보면은 방선생으로 불리어지는 지금도 무심종 마음 이렇게 신경 쓰지 않던 상황에 막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손등으로 이렇게 쓱 닦는 이런 모습들 보면은 방산복의 그런 겉모습은 선생 혹은 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신사 소리들을 듣지만 내면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임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왜냐면은 방산복이라고 하는 인물이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좀 뭐랄까 이게 값싼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방산복을 좀 비판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보면 또 술도 미국 사람 내가 분명히 좀 제사 사람들 아직도 멀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데서 미국을 찬양하는 사대주의적 면모를 보이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 사람 자체가 미군에 붙어서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멀고 말고 아직도 멀었지. 이거 누구 대사야? 백주사의 대사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백주사가 뭐를 하냐면 맞장구를 쳐 보비를 한다. 그러니까 아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백주사의 그런 기회주의적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뒤에서 보면은 방산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릴 때
젊었을 때 이제 이 백주사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고 또 이 방산복의 태도를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그런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비위를 맞추는 거니까요. 여기서도 또 보면은 여기 내용이 조금 잘렸는데 여기 바로 뒤에 이 쥐상호의 대추씨만한 얼굴, 뭐 앙상한 노란 수염 이런 부분 있죠? 선생님 편집하면서 조금 잘렸나봐요. 이런 부분들도 역시 백주사의 외모를 희화화를 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도록, 독자들이 비판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분위기를 같이 잡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같이 한 번 더 정리해 두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 방산복이 뭐라고 하냐면 백상도 두슈 하면서 백시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건조백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건조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늙지 않았는데 머리가 샌 거를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찍 머리가 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백상, 건조백 이런 단어들이 윗사람에게 쓸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약간 백주사를 은연중에 내리까는 모습, 그러니까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고, 백주사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도 보면은 내색은 안 하지만 어심 마음에는 미스터 방이 너무 괘씸했다. 왜? 향리의 예법을 따졌을 때 백주사는 지금 완전 장산복이 잘못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0년 차이인데도 자기를 막대하는 거, 그리고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했을 때도 나보다 레벨이 낮은, 우리 집보다도 계급이 훨씬 낮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집안이 얼마나 그런 좀 좋은 집안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또 중요하죠.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독립했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기는 여기서 원수 독립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지만 2달 전까지도 그 앞에서는 기치 한번 크게 못하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독립을 여기서는 자신에게는, 백주사에게는 독립이 부정적인 것인 거예요. 왜? 권력을 다 어떻게 보면 뺏기게 되었기 때문, 권력과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인물인 거지. 우리 민족적인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대사, 여기 보면은 그 좋은 세상은 어디로 가고 이 지경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방산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백주사에 되면 근지야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 그래서 백주사와는 대비되는 이제 보잘것 없는 방시 가문이라고 할게요. 방산복의 가문은 별로 그렇게 뭐 되는 게 없어.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방산복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 위에 보면 증조가 일단 증조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외부에서, 이 마을 그 토박이도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었고, 조부는 고을에 아전을 했고 아빠는 집신장수였어. 그래서 그 방산복의 아빠는 방첨지라고 이름이 불리는데, 그 사람 집신도 되게 잘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방산복은 조금 더 뭔가 제대로 된 인물이 아닌 거야. 여기서 보면 남의 집 머슴살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남 놓고 기역자도 못 그리는 되게 약간 무식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전에 앞에서 나왔던 그런 방산복에 앞에서 보였던 미스터 방으로서의 삶이랑 삶과 전혀 다른 원래의 방산복인 거고, 그 말은 미스터 방의
삶이 모두 위선적인, 다 꾸며진 거라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꾸며진 거는 사실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방산복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김치 쭉 찢어 먹는 거에서 내면이 변화없고 겉모습만 허례없이 가득한 그런 태도가 된 건데, 그런 원래도 좀 무식한 사람이고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고 깊게 생각할 줄 모르고 먼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방산복도 그런 몰락할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책임감이 없는 그런 방산복의 여기서 보면은 모습이 나오는데요. 돈벌이를 해간다고 갑자기 부모에게 자기 가족 다 맡기고 일본으로 떠나버렸어. 그 12년 전에. 그러다가 갑자기 중국 상해에 갔다가 막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제대로 된 것은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갔다 온 게 더 초라해졌고요. 그래서 버는 것을 얻어먹은 완전 캥거루족처럼 그런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크로 살다가 서울로 돌아왔다가 1년은 이제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다녔고 영어가 이 덕분에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귀로트 특이인 통화가 조금 더 진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S소위와 연결해주는 끈이 되니까 연결해주는 고리가 돼. 그러니까 방산복이 영어를 엉터리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신기루 장수가 그래서 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방산복의 생애를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속도감을 좀 갖게 된 거야. 12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그거를 거의 지금 하나 둘 셋 넷 세네 문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단 정도로 짧게, 분량이 되게 짧게 5문단으로 우리한테 알려줬으니까 되게 속도감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요 뒷부분도 계속해서 보면은 신발 관련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방산복에 살아가고 있는데, 방산복의 이런 삶을 주변 사람들은 빈정거리는 소리뿐이라고 하면서 다들 좀 무시했었던 거지. 다들 방산복을 무시한 거지. 왜냐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따지면 뭐 유학을 12년이나 했는데 길에서 그냥 이렇게 신발 고쳐주는 사람이 된 거잖아. 부전자전이라고만 뭐 지네 아빠도 맨날 신발 장수 뭐 신발 팔더니 뭐 아들하고 다를 바 없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온 가족이 다 신발 장사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거를 동네 사람들이 좀 무시를 많이 하고 있는 거지. 그랬던 사람인데 다시 지금의 그런 상황으로 돌아와서 거들먹거리는 방산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 옛날에는 그렇게 좀 거짓 깽깽이었는데, 근데 뭐 무슨 조화를 지녔던지 어쨌든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완전 사람이 바뀌고, 여기 또 포인트, 미시다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 자, 이거는 미스터 방인 거고, 이 구리다는 그거 진짜 별로야 하는 그 구리다거든요. 별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구리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방산복도 비판하고 백주사도 비판을 하려는 그런 의도로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거여서 둘 다 비판하려고 이렇게 썼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의 음수라고 하는 건 참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좀 부럽기도 한 거지. 그래서 방산복이 이렇게 하게 되었던 거는 지극히 간단하고도 수월한 것이다. 총기가 좀 좋아서 영어 마디나 익히면서 잊어버리 아니하였다는 일종의 특수 조건이 없었던 바는 아니지만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서술자가 그냥 직접 말을 하는 부분이라서 판소리 문제예요. 그래서 뭐 에이 걔가 뭐 운이 뭐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뭐 옛날에 그래도 영어 좀 배워서 영어를 조금 어디서 들어가지고 할 줄 알아서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도 또 이전에 길거리에서 하던 방산복은 해방이 되어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백주사는 완전 다를 바 없는 인물인 거죠. 왜 달가워하지 않아? 본인에게 득될 게 없으니까.
본인에게 좋은 게 없어서. 만약에 좋은 게 있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독립을 해가지고 뭐 한 사람한테 1억씩 나눠줘서 방산복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럼 막 해방만세 했을 인물이라는 거지.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S소위를 이제 마주쳐 도와주게 되었고 통역사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권력을 잡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는 여기가 중략 부분이어서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보잖아. 그럼 방산복이 진짜 일을 제대로 한 게 아니고 진짜 엉터리야. 예를 들어서 뭐 그런가 뭐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싸게 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진짜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상황이 잘 돌아가가지고 S소위의 신임을 받았던 거지. 자, 여기 우리 문제 풀 때 되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 포인트는 뭐야? 백주사와 백선봉을 잘 구별하자. 다른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주면서부터 시작하여 전날까지 친일파였다는 거. 그러니까 일본의 거의 앞잡이처럼 일본 순사로서의 활동을 했었다는 거죠. 일본 순사의 순사로 활동을 하였던 거고, 이게 친일 행위였던 거고, 친일 행위를 하면서 여러 비리를 저질렀고, 그럼 이건 당연히 어땠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그런 삥뜯김이겠죠. 왜냐면은 일본 사람이 똑같이 지금 일단 백선봉은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을 삥을 뜯을 수는 아예 없어. 그리고 백선봉이 만만한 조선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를 갈취를 했다는 걸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열심히 그런 사람들한테 삥을 뜯었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되었어?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했을 때 왜 분노한 군중들이 엄청나게 이제 화가 나서 자신을 평소에 괴롭혀왔던 백선봉네 집에 갔겠죠. 그래서 가봤더니 집에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다라고 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물건도 다 빼앗기고 못쓰게 다 부서지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본집 백주산의 집으로 도망을 쳤는데 아들 백선봉이 백주사의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여기서 백주사도 만만치 않았죠. 백주사도 만만치 아들과 같은 백주사도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던 악덕 주지였기 때문에, 땅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백선봉처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사람들한테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매를 맞고 이런 식으로 큰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울적히 이제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여기가 또 포인트 단어인데요. 빼앗긴 재산을 분풀이를 할까? 빼앗긴 돈과 재산을 도로 다 찾을까? 궁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엄청 처음으로 완전히 돌아가면은 백주사가 일반 사람들 돈을 지가 먼저 빼앗은 거야. 뭔가 그러면서 사람들 다시 그걸 도로 빼앗아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리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백주사는 자기가 뺏어왔던 건 생각 안 하고 본인은 그냥 피해자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여기서 보면은 미스터 방을 만나게 되는데, 저 방 하면서 되게 놀란 거야. 되게 놀라. 그래서 이름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놀래가지고 네, 방산복입니다 이게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방산복의 집을 보니까 식모에 친모에 계집아이까지 부르면서 살고 엄청나게 잘 살게 된 거죠. 근데 나는 아니었잖아, 그치? 몰랐겠으니까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게 되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방산복이 사가지 바가지로 아주 예의범절없게 했더니 너무 불쾌했어. 그래서 인간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생각을 했지만 참았어. 왜 참았죠?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재산을 되찾으려고 참게 된 거지.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또 중요 포인트, 괴수 노밀들이랑 목을 썰어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뺏어간 일반 백성을 괴수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왜?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야. 자기는 억울하고 나는 도둑질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를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또 여기 중요 포인트 나오죠. 뭐 지금이라도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일 가면은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다 허세야. S 소위의 권력 덕분에 같이 힘을 발휘하는 방산복인 거지 S 소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허풍을 떨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백골난망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재발 이유도 마찬가지로 역시 허세인 거죠. 이건 역시 S소위 덕분에 S소위의 힘을 우리가 이렇게 권력을 갖고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진짜 방산복이 갑자기 가서 이승만한테 도와달라 했을 때 도와줄까?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다가 양친물 하는 거 이거 되게 방산복이 나이 먹고 나서 이 허세를 부리는 태도가 되면서부터 갑자기 양친물을 하게 되는데 그 양친물이 하필이면은 그 S소위에게로 다 이렇게 내리 쏟아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S소위가 엄청나게 화가 나면서 이제 미스터 방이 몰락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양친물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이런 식으로 과장법으로 표현하면서 좀 해학적으로 역시 이 분위기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S소위한테 손바닥을 싹싹 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갈겼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강약약간 백주사 앞에서는 한껏 허세를 떨었으나 실제로 S소위 앞에서는 이렇게 약자인 척 꼼짝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런 부분에서 이중적 태도를 또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스터방 줄거리 본문과 함께 같이 보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일단 이 소설은 단편 소설이자 세태 소설이에요. 당시의 생활상을 잘 보여준다. 사실적, 풍자적, 현실 비판적인 작품이고요. 배경 광복 직후의 서울이 배경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일부 작가의 그런 직접적 표현이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고요. 그래서 주제는 광복 직후 외세에 기대서 출세를 지향하는 세태를 비판한다.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만 우리 자소서에는 좀 다르니까 자습서 있는 대로 기억하셔도 돼요. 특징, 당시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죠? 해학적, 그리고 희화화, 그리고 사실적 이런 포인트 같이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까지.